예, 오늘은 단순한 용어인데 멀티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멀티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멀티플 용어를 또 자주 쓰다 보니까 멀티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는 단어겠죠. 뭐 펌하고도 부르고 멀티플이라고도 부르고, 멀티플이 뭐냐면은 어떤 자산이 있다고 봅시다. 이거 뭐 주식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산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산이 A가 있다고 봅시다. A가 1년의 수익이 1000만 원이 난다고 합시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난다고요. 1000만 원이 나면은 이 자산의 가격이, 수익이 1000만 원이고 이 자산의 가격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려면 몇 번을 곱하면 되죠? 10번을 곱하면 되죠? 곱하기 10이 되죠? 이게 멀티플입니다. 이게 멀티플이에요. 그럼 뭐 퍼가 10이다, 멀티플이 10이다 하는 게 이 뜻입니다. 사실 이 용어가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이 용어가 사실 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그렇구나, 끝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끝이 나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게 익숙하지 않냐면, 좀 바꿔봅시다. 너무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자, 가격이 2억이라고 봅시다. 가격이 2억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몇 번을 곱해야 되죠? 20번을 곱해야 되죠. 1000만 원씩 20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하고 부르려면 몇 년이 걸리냐고 얘기를 해요. 이 수익 가지고 이 자산을 갖다 모두 살려면 몇 년이 걸리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멀티플 뭐 이렇게 퍼하고 얘기를 하는데,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모으면 2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멀티플이 뭐 20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저는 이게 퍼나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개념이 잘 익숙하지 않고, 이게 정확히 제가 설명하는 용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예, 아마 대강 맞을 겁니다. 대강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익숙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익숙하지 않냐면, 제가 부동산 쪽에 있잖아요. 부동산 쪽에서는 이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 다른 식으로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똑같이 A 받는 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똑같아요. 다를 건 하나도 없어. 뭐든지 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설명하는 부분이 다른 것 뿐이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동산 쪽에서 표현하는 용어는 요구 수익률 또는 수익률 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2억짜리 자산이 있습니다. 2억짜리 자산이 있어요. 2억짜리 자산이 요구 수익률이 5%야. 요구 수익률이 5%입니다. 그럼 2억에 5%면 몇이죠? 2억? 10%면 2천만 원. 5%면 1000만 원. 예, 즉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 자산이,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씩을 갖다가 수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가를 샀다고 칩시다. 상가를 샀는데 1년에 1000만 원이 나와.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상가의 요구 수익률은 5%야. 그러면은 1000만 원이 5%라면 1%는 200만 원이겠죠? 예, 1%가 200만 원이니까 100%면은 2억이 됩니다. 이렇게. 자산의 가격은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가지고 요구 수익률을 통해서 자산의 가격을 다시 만들어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을 가지고 자산의 가격을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익률 환원법이라고 씁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래사회 비교법,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가 얼마야? 지금 다시 만들려면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률 환원법. 보통 이게 상가에 쓰는 방법인데, 이 수익률 환원법이 결국은 멀티플 개념에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자, 반대로 해봅시다. 자, 무작위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1년에 1000만 원을 만들어. 똑같아.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 나오는 상가가 있어요. 상가 B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가의 수익률이, 상가의 요구 수익률이 4%라고 해봅시다. 4%예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이 나오는 이 상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수익을 가지고 요구 수익률을 통해 가지고 환원해서 자산의 가격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자, 1,000만 원이 4%예요. 그럼 1%는 몇이죠? 1,000만 원을 1로 나누면 이 1%가 250만 원이 되네요. 그쵸? 그럼 100%면 얼마죠? 100을 곱하면 되니까 2.5억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상가의 요구 수익률이 4%라고 한다면은, 4%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상가의 가격은 2.5억이 됩니다. 2.5억. 자, 1,000만 원 가지고 2.5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죠? 1,000만 원씩.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년 받으면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10년 받으면 2억. 20년 받으면 2억. 2.5억이니까 25년이 걸리겠죠. 25년이 걸리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멀티플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나 수익률 환원법이나 멀티플이나 어퍼치나 매치나 뭐 돌려치나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쿠키 위에 어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환원법에서 나오는 똑같은 규칙이 멀티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동산은 우리 실무를 다루잖아. 하나의 물건이 굉장히 구체적인 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 사시는 분들이 주식이나 이쪽을 하면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지 용어의 개념을 알고 보면 적용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쪽 이야기가 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금융적 이야기가 더 쉬워. 실제로 금융적 하신 분들이 금융적 용어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본인들은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겠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부동산은 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고 틀리고 우리가 바로 한다?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인식을 해. 근데 금융 쪽은 그게 하나의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틀린 말을 내도 틀렸다고 인식을 하기 되게 힘든 굉장히 그런 약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멀티플이나 이거나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구 수익률이 4%라고 했죠. 이 요구 수익률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상가의 요구 수익률은 보통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2.5 정도예요. 무위험 더하기 2.5%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무위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리스크가 없는 자산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위험 자산, 뭐가 있을까요? 즉, 여러분들에게 돈을 줬어.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어디에 돈을 넣어둬야 돼. 하지만 손해가 나면 절대 안 돼. 절대까지는 그렇다. 손해가 나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어디에 넣고 싶으세요? 손해가 나면 안 돼. 주식? 손해가 나면 안 됩니다. 예, 손해 나면 손해 날 때마다 여러분들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어디다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손해가 절대 나면 안 되는 자산이면 예금에 넣겠지.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을 보통 예금을 잡아요. 예금을 잡습니다. 이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2.5%를 갖다가 왜냐면은 상가는 어때요? 유위험이잖아. 왜 유위험이죠? 공실나잖아요. 공실날 수 있습니다. 상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비 오면 침수도 됩니다. 지진 날 수도 있잖아. 뭔진 모르지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실 리스크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변할 수도 있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위험보다는 유위험은 더 높아야 돼요. 이 무위험을 기준을 잡는 게 국제적인 자산시장에서는 이건 미국채를 잡습니다. 미국채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할 때는 이 무위험을 갖다 여러분들 실제 투자를 할 때 이걸 예금금리로 잡아요. 예금금리로 잡습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얼마 정도 나오죠? 2%가 조금 안 되죠. 1점 몇 %, 2% 약간 안쪽입니다. 1점 몇을 잡죠. 그럼 여기다 2.5 정도. 이건 고정은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상가도 종류 따라 틀려. 상가의 종류가 만약에 구분 상가처럼 되어 있다면 조금 더 높이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상가가 단독 상가,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처럼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내려갑니다. 왜냐면 화용도가 자체가 틀리잖아. 이걸. 어디에 쓸지 화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2에서 2.5 정도를 잡아요. 보통 2에서 2.5. 그리고 이 무위험 예금 수익률을 갖다 우리가 1.5에서 2 정도하고 친다면 상가의 수익률은 3.5 정도에서
3.5 정도. 2을 잡는 다음에 여기 2.5까지 맥스 4.5%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상가의 수익률은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3.5에서 4.5%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상가 수익률 따져보세요. 상가를 부동산에 내놨을 때 수익률 따져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수익률이라는 것은 가격분의 수익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내려갑니다. 예, 수익 내려죠. 그 여러분들이 상가를 갖다가 부동산에 내놨을 때 상가에서 저희 상가는 얼마에 팔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상가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요. 현재 상가가 팔려면 수익률이 4% 정도가 돼야 됩니다. 수익률이 4% 정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100을 4로 나누면 몇이에요? 25. 무슨 뜻이에요? 현재 상가의 멀티플은 25입니다. 예,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제조업의 멀티플은 뭐 10배 정도가 되고 뭐 IT 쪽은 뭐 25배. 똑같은 얘기예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상가를 갖다가 내놓으신다면 현재 이 동네 상가의 멀티플은 2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4%입니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자, 1,000만 원에서 멀티플이 25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4이기 때문에 또는 뭐 현재 이 동네의 수익률, 상가의 수익률이 보통 4%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4%가 된다는 얘기나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죠. 멀티플이 25라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받는 월세 있죠. 월세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25를 하면 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고 이게 수익률 환원법이고 이게 멀티플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25를 곱하면 2.5억 정도가 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상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멀티플이나 요구 수익률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 동네가 좀 더 비싼 동네라고 해봐. 강남 같은 데라고 해봅시다. 강남 같은 데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어떨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즉,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강남 같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부터.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가 꼭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갭 투자하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뭘까요? 멀티플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걸까요? 자, 주식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식 중에서 멀티플이 낮은 주식은 좋은 주식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금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뭐 있죠?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멀티플이 몇 정도 나올까요? 50몇 나옵니다. 50몇 정도 나와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예, 주식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엔비디아 멀티플은 80을 넘어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 뭐 있을까요? 테슬라의 멀티플은 아마 어마어마할걸요? 20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유망하고 좋은 업체라는 곳은 대부분 멀티플이 높아요. 무슨 얘기다? 멀티플이 높다는 얘기는 수익률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멀티플이 낮아요. 이 말은 즉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수익률은 가격분의 수익이니까. 가격분의 수익인데 외국에 있는 그 IT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높다고요. 분모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요. 수익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데 반면에 멀티플이 높다고 얘기를 하면 좋아해. 이게 뭐죠? 여러분, 수익률과 멀티플 같은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수익률이 낮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는데 멀티플이 높다고 얘기를 하면 좋아해. 웃기지 않아요? 두 개가 같은 뜻인데? 같은 뜻입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나 멀티플이 높다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께.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 어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간 적이 있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무형 수익률이 올라가죠. 거기도 2.5가 뭐하고요?
유위험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은 전부 다 유위험 자산이에요. 보통 예금을 투자한다고는 안 하니까. 예금 말고는 전부 다 유위험 자산이라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알파 값은 고정된 상태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멀티플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멀티플이 하락을 해요. 멀티플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멀티플이 하락하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제가 2022년도에 그 증권 금융회사에서 리츠를 담당하시는 분, 리츠 아시죠?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나와서 리츠 투자를 권하면서 하시는 말을 보고 제가 혀를 찼는데, 자,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리츠를 투자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왜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무슨 뜻일까요?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멀티플이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왜 멀티플이 하락을 할까요? 왜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멀티플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아 보이시죠? 언뜻 봐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알파인 우리가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 대상들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100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게 멀티플이기 때문에 멀티플 가격이 수익률이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 요구 수익률이 보세요. 올라가 봅시다. 요구 수익률이 5예요? 그럼 멀티플 몇이죠? 20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5에서 15 올라갔습니다. 2배 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을 15 나누니까 멀티플은 10이 됩니다. 멀티플 20에서 15 더 줘요. 좋은 걸까요?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란 뜻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거는 멀티플이 낮은 자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자산을 좋아합니까? 멀티플이 높은 자산, 즉 요구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좋아하세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또는 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구글이 있어요.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멀티플이 낮은, 요구 수익률이 높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체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좋아 보이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저기 어딘가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금융업체, 화학업체, 어느 게 좋아 보이세요? 이게 좋아 보이시죠? 수익률 누가 높다고? 얘가 높다고요. 왜? 자산의 가격이 낮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얘는 멀티플이 낮다. 그 다음에 IT 업체도 멀티플이 높다. 왜 멀티플이 높아요?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자,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세가율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매가분의 전세가격입니다. 전세가격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가가 내려가고 전세가격이 올라가요. 전세가격이 뭐죠? 수익입니다. 부동산에서. 수익이 증가하는데 매가가 하락하면 됩니다. 혹은 매가가 수익이 증가해도 매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전세가율은 높아집니다. 전세가율은 어디가 높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데 중에 가장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동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보던 동네가 아니어서. 저기 시골 어딘가의 산골짜기였던 것 같은데 전세가율이 95%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익이 아무리 나와도 매가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강남 같은 데는 전세가율 몇 프로 나올까요? 현재 전세가율 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신축이나 기타 등등 가면 전세가율이 40%밖에 안 돼요. 전세가율이. 즉 매가분의 수익이, 가격이 워낙 많이 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멀티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멀티플이에요. 멀티플이 높다 무슨 뜻이라고요?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왜 요구 수익률이 낮을까? 가격이 워낙 많이 뛰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자,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 수익을 내기 위해서고요. 근데 어떤 자산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높고 어떤 건 요구 수익률이 낮다고. 이거는 왜 발생을 할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수익률은 뭘만 기준으로 잡고 있죠? 임대 수익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상관이 없어. 임대 수익이 만약에 임대 수익이 이것처럼 상가 4%가 나온다고 봅시다. 4%가 나온다고 봐요. 반면에 우리가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이런 걸 했어요. 여기서는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4%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2%짜리 이걸 살까요? 강남 부동산 같은 게 몇 프로 나오는지 볼까요? 강남 전세가율 40%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아마 한 5% 나올 겁니다. 그럼 4, 5 몇 프로죠? 2%입니다. 강남은 2%예요. 왜 4%짜리 놔두고 2%짜리 수익을 낼까요? 여기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세 차익률이 2% 이상이 나와준다면 이게 4%보다 결국은 더 높은 수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그 낮은 모자른 수익을 채워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다? 요구 수익률이 낮다. 임대 수익률이 낮다. 즉, 근데 생각해보면 낮은 걸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 수익률이 낮은데. 딴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사겠지. 뭐가 채워준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준다. 그래서 얘는 4%이기 때문에 얘는 멀티플이 몇이에요? 25가 됩니다. 강남 부동산은 멀티플이 몇이 돼요? 50이 됩니다. 100을 2로 나누면 50이죠? 4로 나누면 25가 되죠. 멀티플이 2배가 차이가 나게 된 거야. 즉, 멀티플이 높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고, 멀티플이 높고 요구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사는 이유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률이 낮고 멀티플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멀티플이나 요구 수익률이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익률 하는 법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멀티플로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수익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멀티플이 얼마인가? 수익이 1,000만 원이고 멀티플이 25하고 한다면 2.5억입니다. 수익이 1,000만 원인데 멀티플이 20이라고 하면 2억입니다. 간단해요. 즉,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멀티플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인가. 이 딱 두 가지에 결정이 됩니다. 자,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성장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이 만약에 2,000만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멀티플이 20입니다. 그럼 2억에서 4억으로 뛰겠죠. 멀티플이 25라면은 2.5억에서 5억으로 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이 나와주면 됩니다. 또는 멀티플이 나와주면, 멀티플의 상승이 나와줘도 돼.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에 나온 게 이 현상입니다. 멀티플이 증가하는 겁니다. 멀티플이 증가하면 되는데, 이 멀티플이 증가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경우가 최근 몇 년간에 발생한 겁니다.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즉 멀티플은 하락합니다. 왜? 100을 수익률로 나눈 게 멀티플이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멀티플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멀티플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현재 나온 것처럼 상법 개정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서 멀티플이 상승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법 개정 나올 때 그 말씀드렸죠. 상법 개정은 멀티플을 상승시키는 거다. 성장을 상승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매출이 들진 않잖아. 어떤 기업 A가 있다고 봅시다. 이 A가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을 안 해. 그래서 여기에서 상법 개정이 들어갔어. 그럼 이 A의 매출이 들까요? 물론 효율적인 자본을 배분해가지고 성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 하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는 성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멀티플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법 개정 나오고 이 상법 개정은 멀티플을 갖다 한 30% 정도 올릴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 올릴 거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보시면 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자판이 멀티플이 바뀌는 게 뭐냐면 이 대표적인 게 IT은행 같은 경우예요. 그냥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지.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자 여기 왜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멀티플이 제가 좀 전에 강남부동산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높고 이게 낮다고 얘기를 했지.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강남부동산에 속하냐 또는 비강남으로 속하느냐에 따라서 멀티플이 달라집니다. 멀티플이 달라지면 수익은 똑같지만은 곱하기가 25냐 52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바뀌어요. 이처럼 어떠한 이게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 비슷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디서 있었죠? 위례에서 있었죠. 위례가 두 개의 구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례가 어디에 이렇게 하나의 도시인데 이렇게 구가 어느 구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멀티플이 가격이 변하고 있죠. 그게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야. 어느 구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는 보통 좀 더 중심 쪽에 있는 구면은 멀티플 좀 더 높이 받고 여기는 좀 더 낮게 받고 서울로 되느냐 경기도 주소가 찍히냐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멀티플에 의해서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진 경우가 있죠. 이게 멀티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게 나왔을 때도 똑같죠. 카카오뱅크가 IT면은 좀 더 멀티플 높이 받습니다. 반면에 은행이면 멀티플이 낮아져요. 똑같은 수익이 나오지만 멀티플에 의해서 가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섹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자동차 섹터에 들어간다면 지금의 멀티플은 말도 안 되는 멀티플입니다. 너무 높아요. 반면에 이걸 인공지능 회사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멀티플은 그래도 높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섹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멀티플이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산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봤을 때는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멀티플이 달라질까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멀티플이 달라질까? 우리가 섹터가 다르면 멀티플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위례처럼 이렇게 하나의 위례 신도시인데 이렇게 뭐 지역이 다르다. 이거 흔한 경우는 아니야. 카카오뱅크처럼 이게 은행인지 IT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보통 이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럼 그 섹터마다 왜 멀티플이 다를까? 섹터마다의 멀티플이 다른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 시세 차익률 때문이에요. 이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왜 다를까? 이건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기대 시세 차익률이 틀린 건 이거는 이쪽의 성장 때문이에요. 즉 얘가 IT 섹터는 좀 더 1000, 2000, 5000, 1억, 2억 이런 식으로 이 성장이 수익이 급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반면에 굉장히 안정된 산업 섹터면 이런 식 IT가 아니면 이런 식의 성장이 나오고 이거 제일 잘 보여준 데가 어디요? 엔비디아. 하늘로 올라가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자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굉장히 안정된 회사였다고 보면 수익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일이 있을까? 보통 없다고 본다고. 평평하다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의 성장을 크게 안 보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 위주로 되는 겁니다. 수익.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멀티플에 굉장히 이렇게 연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멀티플,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연연을 하시는 경우인데 이 가격 상승의 것도 결국 알고 보면은 이쪽 섹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쪽 섹터가 얼마나 잘 성장하는 거가 결국 핵심이야. 이쪽 섹터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반도체하고 나왔지만 엔비디아도 결국은 제조업 아니야? 따지고 보자면 그거 제조하는 거지 그건 뭐 서비스인가? 결국 제조업이잖아. 우리가 뭐 IT하고 얘기를 하지만 엔비디아는 물론 IT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엄밀히 얘기하면 제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서비스는 물론 있긴 있죠. 서비스 개념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간에 왜 근본을 따지면 결국 제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멀티플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성장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IT 섹터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 얘는 IT 섹터의 멀티플을 받지 못해요.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은행업이 아니라 첨단 IT나 봅시다. 하지만 수익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2회. 그럼 이게 IT 섹터의 성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멀티플을 낮게 받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처음에는 멀티플이 중요하지만 결국엔 얘가 어떠느냐야. 왜냐면 멀티플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멀티플이란 거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단일 종목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테슬라 정도가 되겠지. 의외로 여러분들 미국의 IT 업체들의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미국의 IT 업체들 이렇게 엔비디아 이렇게 쭉 하면 그 업체들의 멀티플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강남 부동산보다 같거나 낮아요. 강남 부동산보다 낮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멀티플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핵심의 핵심은 우리가 가격 상승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이건 단기간에 가격을 움직일 수 있거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얘의 성장이야. 이걸 몽고가 뭐하고 얘기를 했죠? 수익이 2%, 3% 정도 성장하는 회사를 두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20%, 50%의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한다면은, 그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볼 것이 기대를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결국에 장기간의 가격 성장이라는 건 뭐가 나와줘야 돼요? 멀티플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또한 범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의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자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장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티플, 요구 수익률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멀티플이라는 건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유위험 수익률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100을 수익률을 나눈 게 멀티플이니까 멀티플은 하락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멀티플이 올라간다. 제가 여기 최근에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은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즉 그거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멀티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